너 구읍배터 알아 몰라? 넌 오늘 돈 벌었다. 영종튜브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. 오늘은 영종도 구읍배터의 호텔과 상권 분석, 그리고 상업시설의 현황들과 유튜브 구독자께서 투자 분석을 요구하신 이 구읍배터 점포택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, 관광형 개발에 대해서도 짧게 코멘트를 할게요. 여러분은 혹시 구읍배터를 좀 잘 아시나요? 요새는 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긴 한데, 여기 지도상에 이 사이트 표시를 해놓은 곳이 구읍배터예요. 월미도는 잘 아시죠? 월미도하고 분위기는 약간 비슷한데 다른 점은 이 호텔이나 생숙 등 숙박시설 공급이 고밀도 개발되어 있어서 관광객이 1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.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숙박시설의 유무는 현재 구읍배터의 성장 원동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. 그럼 구읍배터의 숙박시설과 연계되는 상권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요즘 구읍배터는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대형 투자가 들어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반대로 상권 분석을 좀 하고 해당 상권 상가들을 살펴볼게요. 이 경자청 지도를 보면 영종도 하늘도시에는 중심상업지구와 인근에 바로 구읍배터 상권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중심상업지구와 구읍배터로 유입되는 동선의 흐름이 제3연육교의 진출입로 등을 포함해서 이 가둬놓고 수익을 내는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고, 이 구읍배터는 관광객 이전에 하늘도시 주민들이 이 시사이드 산책로를 이용을 해서 도보나 자전거로 이용을 해서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배후 세대 안에 직접적으로 위치를 하진 않지만 바다를 삼면으로 끼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정주 인구로 인한 매출도 높은 편이에요. 한마디로 그냥 우리가 마실 가듯이 산책을 갈 수 있는데 바다가 보이는 카페가 있는 거예요. 지금은 이제 금요일, 토요일, 일요일이면 주말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여기 있는 주차장은 물론이고 인근의 카페나 음식점, 호텔 등이 관광객으로 좀 가득가득해요. 주말에는 호텔방이 없을 정도니까. 하지만 아직 평일은 한산합니다.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들어와야 평일도 좀 살아나겠죠. 이 구읍배터의 핫플레이스가 어디일까요?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. 이 바다 앞 테라스가 있는 곳이 현재 메인이죠. 그럼 이 바다 앞 테라스 쪽이 더 빨리 자리 잡힌 이유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. 관광지의 상권 같은 경우에 이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, 즉 호텔이나 레지던스 또는 생활형 숙박시설, 이게 정주 인구의 배후 세대처럼 이 상권을 끼고 유지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월미도에서 들어오는 선착장이 바로 여기 옆에 있어요. 관광객을 계속 실어 날라요. 거기에 숙박을 하지 않는 관광객인 유동인구가 받쳐주면 이게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. 먼저 이 바다 앞 테라스 쪽을 제1상권이라고 저는 칭할게요. 이쪽을 보면 여기 웨스턴 그레이스, 그 다음에 에어스카이 호텔,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로얄 엠포리엄이 있어요. 이렇게 호텔 4개가 현재 있고 앞으로도 더 들어올 숙박시설이 4개고 상업시설이 1개예요. 저번 편에 제가 생숙하고 수익형 호텔을 이 수익률과 안 망하는 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, 이 배후에 정주인구 같은 호텔을 두고 유동인구를 받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. 물론 이 바다뷰에 이쁜 카페들하고 먹자골목이 많이 포진해 있는 것도 이유지만 기본적인 툴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. 중요한 게 주차장인데 지금 구읍배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이 주차장을, 이쪽 라인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이 지도로 자세히 보면 이 선착장 쪽 여기 제1상권 호텔하고 주차장으로 여기 삼각지대가 완성이 돼요. 저렇게 삼각형 구조로 보게 되면 구읍배터 1상권은 호텔 4개를 배우로 둔 완벽한 모양이 됩니다. 딱 보셔도 아시겠죠? 이게 바로 숙박시설의 힘입니다. 약간 아파트의 배우 세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. 이 구읍배터의 호텔은 생각보다 너무 이른 시기에 준공이 완료되고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도 힘든 시간을 오래 버티고 이제 와서 빛을 보는 거란 말이죠. 이 투자자들도 지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는 수익도 좀 잘 나서 배당도 좀 잘 받으시고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분명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구읍은 지금보다 2배, 3배 잘 될 거예요. 결론은 이 제1상권은 안정적인 배후 수요를 가지고 들어오는 관광객의 동선 흐름을 이 가장 적절하게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
이 유동 흐름이 잘 흐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2상권은 여기 오션 솔레뷰 호텔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오션 파크9이 현재 여기 제2상권의 대표 숙박 시설들이에요. 이곳은 현재 개발 진행 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, 구읍의 현재 호텔들은 주말에 방값이 약 12만원에서 15만원 선에 방을 예약하기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. 주말에 한해서요. 예약이 좀 많아요. 심지어 이 방이 없어서 하늘도시에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호텔로 예약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. 비교적 평일은 주말에 비해서 숙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방도 여유 있어요. 제2상권은 여기가 이제 구읍포구인데, 이 구읍포구 쪽으로 해서 해안로가 조성되어 있죠. 이게 월미도와 굉장히 흡사합니다. 월미도에서 가장 아편 바닷가 쪽 이 해안로로 사람들이 몰리죠. 앞으로 제2상권에 예정된 숙박시설들이 모두 준공이 되고 24년에서 26년이 되었을 때 제1상권처럼 이곳 역시 사람들 흐름이 흐르게 될 거예요. 엄청 많이. 이유는 이 바닷가를 앞으로 둔 월미도식의 해변 상가들하고 거리공원 있고, 여기에 착공을 앞둔 많은 배우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을 연계해서 이 따라오는 제1상권과 같은 정주 인구 효과에 이쪽 연육교에서 교량에서 연결되는 유입 동선이 이쪽 라인인데 이쪽으로 또 유입이 많이 될 겁니다. 이 가장 중요한 게 그 호텔들이 다 오션뷰라는 거예요. 이 그림에 보면 저곳에 현재는 이 오션 솔레뷰 호텔하고 이 파크9 호텔이 이렇게 두 곳이 있지만 26년에 들어설 일단 확정이 된 이 스카이 에비뉴 호텔도 있고 이 생수기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들도 다 그 시점이거나 그보다 조금 뒤에 모두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요. 만약 이 호텔이나 생수기에 투자를 한다면 현 시점보다는 제가 볼 땐 25년에서 26년에 준공되는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토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. 토지면 지금 사는 게 가장 쌉니다. 토지는 내 땅 가격이 오르는 거고, 수익형 부동산은 분양가하고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사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만 기존에 운영 계약이 미비한 점들도 있었고, 이 시설이라든지 평일의 어떤 수요라든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의 판단은 준공 시점을 보고 투자를 해야 맞다라는 입장이에요.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이건 저의 의견이고요. 그 이유는 지금의 분양가는 현재 토지 가격을 반영을 한 거고, 만약 내가 더 후발주자로 들어가고 싶다? 아니면 뭐 더 확실히 하고 들어가고 싶다. 그래서 뭐 최소 내가 인스파이어 개장하는 내년 후반에 인스파이어 개장하는 거 보고 들어갈란다. 그러면 내년 4분기 영종도의 땅값은요, 이 가격엔 절대 못 사요. 그럼 생수기나 호텔 분양가는 지금보다 훨씬 오를 거고, 분양가를 생각하기 전에 시행사에서 이 수익률 맞추기가 힘들 겁니다. 분양가는 이 땅값에 비례를 하는데 후발주자는 그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. 이게 지금 최소 올해나 22년에는 심의받고 착공해야 25년, 26년에 그게 지어집니다. 25년, 6년에 완공이면 벌써 복합리조트는 최소 3개 열려있고 성업 중일 거고, 연육교도 완공되잖아요. 맨날 우리가 이 복합리조트를 얘기하는 게 하루가 멀다 하고 제가 브리핑을 좀 하니까 이제 듣는 사람들도 복합리조트가 별게 아닌 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무지하게 대단한 거예요. 무슨 뭐 동네 호텔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. 이 구읍베터가 작은 것 같지만 하늘도시 중심상업지구랑 비교해도 결코 작지가 않아요. 이곳에 들어가는 숙박시설과 조성된 택지에 이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. 여기 택지가 H20이죠. 화면을 보면 기존 수익형의 건물들이 있고 신규로 건축될 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이 있어요. 신규로 들어올 것들도 훨씬 많죠. 이게 모자랄 거예요. 저걸 다 진다고 해도. 구읍베터는 정주인구 효과의 배우 호텔 세대 플러스 하늘도시의 배우 그리고 관광객. 코로나 때는 정주인구, 그러니까 즉 호텔 투숙객이 없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. 앞으로는 호텔, 생숙, 먹거리, 즐길거리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미 예정 중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매우 투자 수익률이 크고 공격적인 투자도 가능한 시점입니다. 제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문의주신 H20 택지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. 여기 요새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물건이 나오는 곳인데 요새 여기 기본 시세가 10억에서 11억 정도 됩니다. 점포 택지고 평균 120평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. 뭐 130평도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학군을 볼까요? 보통 점포 택지에서 학군 잘 안 봐요. 근데 여기는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. 초중고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요. 되게 좋죠. 만약에 여기 점포 택지에다가 뭐 토지를 구매를 한 다음에 뭐 신축 건물 올려서 1층은 점포 쓰고 위에 최소한 4세대 정도 뽑으면 건축비 정도 나올 텐데 그럼 전세 맞출 거 아니에요? 그럼 여기 전세 사시는 분들은 아이들이 있으면 학군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, 그래서 여기 초중고가 바로 있어요. 뭐 여기가 제3연육교예요. 제3연육교가 이쪽으로 연결이 되죠. 이쪽으로 제3연육교가 이어지면
보면 이 제3연육교는 인도교기 때문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가 다닐 수도 있어요. 여기서 구읍 쪽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택지를 지납니다.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최인근에 붙어 있고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7월에 사전 청약이 들어갑니다. 옆에 우미 3차도 계획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리조트 쇼핑몰이 예정되어 있는 유보지가 하나 있고 반대편 유보지도 역시 리조트가 예상되는 부지입니다. 두 군데나 사이드에 끼고 있어요. 이 두 개만 돼도 여기 대박이죠. 맞나요? 거기에 구읍배터 관광상권을 끼고 있죠. 딱 보면 중간에 H20 택지가 전부 수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. 매매가 문의를 130평을 10억에 매매를 해도 괜찮겠냐라고 주셨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. 안 비쌉니다. 제가 계산해봤어요. 여기에 원 분양자들 지금 기간이 꽤 됐죠. 이제 영종도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재작년 후반인데 분양은 한 6년 정도 됐어요. 이분들 지금 대출 받았으면 이자 내고 양도세 내면 남는 거 없습니다. 만약 10억이면 제가 매수를 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삽니다. 이 자리에 현재 모습을 보시면 안 되고 후에 완성되는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. 이 지도를 보시고 어떻게 될 것 같나요? 이거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. 어느 정도 고민이 좀 제 말을 듣고 해결이 되셨길 바래요. 이제 좀 상권 현황을 좀 볼게요. 구읍배터의 가장 핫플레이스가 어디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바다 앞 테라스가 있는 이 건물인데 카페 이름이 바다 앞 테라스예요. 아무래도 구읍배터의 중심은 누가 뭐래도 바다 앞 테라스가 아닌가 합니다. 이거 광고 아닙니다. 구읍배터에 사람들이 몰리기 전부터 이 바다 앞 테라스 카페로 인해서 여러 카페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 뒤로도 구읍배터는 바다뷰가 파노라마로 나오는 그런 카페 성지가 됐어요. 저 건물 하나에 유명한 카페, 그 다음에 음식점 대거 포진해 있어요. 거의 뭐 패밀리 브랜드처럼 바다 앞 테라스, 바다 앞 테이블, 바다 앞 농장, 바다 앞 라면집, 바다 앞 꼬막집, 바다 앞 과일집까지. 이게 정말 장사 수완으로는 대표님께 박수를 보내서 마땅합니다. 저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. 제가 장사를 오래 했지만 저런 세팅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. 1층에 메가커피 또한 매출이 잘 나올 거고 저 건물은 주말에 항상 웨이팅이 있어요. 그렇게 사람이 많습니다. 그 다음 잘 되는 상가들을 좀 보면 구읍배터는 예전부터 회타운이 있었는데 한 3년 전만 해도 그 회타운은 하늘도시 주민들이 좀 간간히 이용하는 정도였어요. 연안부두보다는 조금 비쌌고 소래보다는 좀 싼 가격대에 포장을 하거나 아니면 주문을 해서 2층에 있는 식당에서 회 떠서 올라가면 매운탕도 세팅비 포함해서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도 주말에는 사람이 꽤 있었죠. 근데 지금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지금은 이쪽 구읍배터 중심으로 해서 칼국수집부터 회타운도 두 군데로 나눠 있고 현재는 둘 다 꽤 잘 돼요. 어시장이 새로 생긴 바닷가 쪽에 그러니까 이 건물은 차덕분이라는 찻집도 여기 굉장히 유명합니다. 현재 마시안노처럼 카페 천국이에요. 그리고 이 구읍배터 끝쪽 광장 있는 건물에는 카페 얼트, 카페 베터, 그 다음에 브레덴코, 아테리토, 카페 팟까지 이 카페들의 특징은 삼면 통창으로 바다가 파노라마 뷰로 나온다는 거예요. 가서 앉아있으면 바다에 좀 떠있는 기분이라고 할까? 날씨가 좋을 때는 정말 전망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뷰가 좋아요. 이 건물도 1층에는 어시장이 좀 작게 포진해 있습니다. 그리고 구읍배터 선착장 이곳에서 배를 타면 월미도까지 10분이면 넘어가는데 저는 가끔 동인천을 갈 때 인천대교로 가기 귀찮거나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움직이는데 아이들이 좀 지루해하면 여기서 꼭 차를 배에 싣고 월미도로 나가서 동인천을 갈 때가 있어요. 웃긴 거는 비용도 인천대교로 가는 것보다 더 적게 나와요. 왜냐면 이건 영종도 주민 할인이 있거든요. 그래서 시간도 훨씬 빨라요. 이거 아는 사람 꽤 많지 않나요? 어쨌든 이 배를 타고 월미도에서 관광객이 엄청 많이 넘어와요. 가득가득 채워서 넘어옵니다. 오면서 갈매기한테 요새 새우깡 주는 좀 재미도 있고 아이들은 배도 타고 구읍배터 와서 뷰 좋은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일석이조예요. 다음 상가를 보면 이 카페 평상인이라는 곳은 해안가 안쪽하고 앞도로 쪽 앞뒷길을 다 쓸 수 있어서 활용성이 좋아요.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곳 도로변 토지들도 건축 다 되고 사람들 많이 몰릴 겁니다. 아직은 이쪽 해안로 라인은 유동이 많지 않아요. 저 공실 보이시나요? 왜 공실이 많냐면 평일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업종이 안 들어오는 거고 업종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오는 겁니다. 당연한 논리죠. 뒤쪽으로는 건축이 올라오고 관광객 물고 터지면 여기가 가장 먼저 입점 들어올 겁니다. 만약에 해서 이쪽에 빈 상가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싸게 나온다? 긍정적으로 투자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. 지도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해안로 쪽 보여드린 거예요.
현재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적습니다. 거의 없어요.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몰라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. 전반적인 구읍배터의 상권에 대해서 오늘 많은 설명을 좀 했어요. 일단은 구독자께서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 가격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, 지금 구읍배터도 1상권, 2상권 나눠져는 있지만 후에 지금 24, 25년이 가까워질수록 그 1상권, 2상권의 구분이 없이 두루두루 골고루 잘 될 거예요. 왜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 구읍배터 상권을 배후에 둘 수 있게 두는 숙박시설이 현재 경관심이 들어가 있어서 보이는 건물들만 해도 현재 구읍배터에 있는 호텔보다 더 많은 수의 건축 심의가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비전을 보고 여기에 이런 숙박시설을 투입을 할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